보어 중에 가장 쉽지만 응용하기 어려운 방향보어, 말 그대로 방향을 나타내주는 보어인데요. 올라오다, 올라가다, 내려오다, 내려가다, 돌아오다, 돌아가다, 나오다, 나가다 이렇게 우리말이랑 똑같이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의미도 아주 많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말과 같은 단순 복합 방향 보어와 그리고 또 다른 의미를 가지는 아이들, 기초에서 필요한 딱 몇 가지만 배워보기로 해요.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오늘의 5문장 외우기까지 바로 꾹꾹꾹!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구독과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찡TV의 지영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2과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선 핵심 어법 포인트부터 짚고 가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보어를 많이 배웠었는데 벌써 5번째 보어까지 왔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남았어요. 그건 이제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할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방향보어라는 아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근데 이 방향보어는 우리말에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도 있다라는 사실. 그러면 우리가 우선 기본적인 우리말에도 있는 아이들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의미를 가진 몇 가지 방향 보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향이라는 게 뭐예요? 위쪽, 아래쪽, 오른쪽, 왼쪽, 안쪽, 바깥쪽 뭐 이런 것들 다 방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충 설명해 준다라고 해서 방향보어가 됩니다. 자, 그럼 보어의 위치는 어디이다? 모든 보어는 수어 뒤에 온다. 그럼 이 방향보어도 마찬가지로 수어 뒤에 오겠죠. 그러면 수어 중에서 동사 뒤에서 만약에 나한테 가까이 올 때는 뭐를 쓰냐면 오다라는 동사 뭐 있죠? lie가 있습니다. lie를 붙여가지고 쓸 수 있고요. 자, 나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저쪽 멀리 가는 겁니다. 가! 이럴 때는 우리가 가다라는 동사 취를 써가지고 방향을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좀 더 쉽게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방향보어는요,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 방향보어. 말 그대로 단순하다고 해서 단순 방향보어예요. 어떤 게 단순하느냐? 동사 다음에 가까운 거면 lie, 먼 거면 취를 붙여주면 됩니다. 이때 lie랑 취의 성조는 없어져야 돼요. 원래는 오다, 가다라는 동사인데 얘네가 동사 뒤에 쓰였을 때는 뭐다? 방향보어로 보어로 쓰이기 때문에 성조가 어떻게? 없어진다. 그래서 가볍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동사가 올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동사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다, 올라가다, 내려오다, 내려가다, 들어오다, 들어가다, 나오다, 아니지, 나오다, 나가다. 어쨌든 이런 아이들이 정말 대표적인 동사라고 봐주시면 돼요. 물론 다른 동사들이랑도 쓸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로 많이 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오르다라는 동사는 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오다, 나한테 가까워지는 거죠? 우리말에서도 오다가 들어가니까 샹라이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올라가다는 오르다 플러스 멀어지는 거네요. 샹취 이렇게 되겠죠? 자, 내려오다는 내리다는 시야라는 동사를 씁니다. 내려오다下来, 내려가다는 下去, 들어오세요, 进来, 들어가다 하게 되면 进去, 나오다, 出라고 합니다. 그럼 나오다 가까워지는 거죠? 出来, 나가다면 出去, 돌아오다 가까워지는 거죠? 回来, 돌아가다는 回去. 꾸어라는 게요, 동사로 쓰이게 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동태조사 구어라는 걸 배웠었어요. 동사 뒤에 구어가 오게 되면 과거의 경험을 나타낼 때 쓸 수가 있다. 근데 얘가 동사로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을 보내다, 길을 지나갈게요, 뭐 이럴 때도 쓸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건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건너오다, 过来, 건너가다, 过去. 그래서 해석 그대로 하면 건너오다, 건너가다 해서 뭘 건너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회화에서는 그냥 이쪽으로 나한테 오세요 이럴 때 过来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저쪽으로 가세요 이럴 때는 过去. 그래서 굳이 해석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 마시고요. 오세요, 오세요, 일로 와, 过来, 절로 가, 过去. 이제 起来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치는 뭐예요? 일어나다라는 동사예요. 가까워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起来가 되는 거고요. 일어가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취는 없다. 이런 동사들이랑 주로 많이 쓰이고요. 물론 다른 동사들이랑 함께 결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우리말에도 다 있기 때문에 동사 다음에 라, 취 붙여가지고 나타낸다. 끝!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他买来了. 买 하면 동사죠. 来 붙었어요. 그래서 사 오다 이렇게 방향보호로 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동사가 쓰였네요. 아까 위에 없는 거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 他回来了吗?回来 돌아오다. 그는 돌아왔나요? 라고 물었어요. 돌아왔어요. 回来了 이렇게 하면 되죠. 마, 我回来了. 엄마 나 돌아왔어요. 나 왔어요. 이럴 때. 그럼 이제 두 번째 형태 볼게요. 복합 방향보어라는 게 나옵니다. 아까 전에는 단순 방향보어, 단순하니까. 이번에는 조금 복잡해요. 아까 단순보다는 한 글자가 더 들어가서 복합 방향보어라고 부릅니다. 똑같아요. 아까 동사 있잖아요. 우리가 上来上去 이런 아이들, 下来下去, 过来过去, 起来 이런 아이들 앞에 동사가 하나가 더 붙는다. 이게 끝입니다. 아까 전엔 단순하게 이렇게만 우리가 보어를 만들었었는데 이 아이들 앞에 동사가 하나가 더 와서 이거를 복합 방향 보어라고 부른다. 끝! 他带回来了. 带 하게 되면 들다라는 동사 혹은 사람이 오게 되면 데리고 이런 의미도 있고요. 들고 어떻게 했다? 回来了. 자, 돌아오다. 들고 돌아왔습니다. 해서 동사가 앞에 하나 더 나왔다. 그쵸? 그래서 복합 방향 보어. 두 번째, 你拿过去吧. 나 하면은 손에 쥐다, 손에 들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따이랑 나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따이는 지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 뭐 손에 들 수도 있고 멜 수도 있고 뭐 포켓에 넣을 수도 있고 뭐 이건 상관이 없어요. 일단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들고 있다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나 구어 취해서 들고 구어 취해서 뭐였죠? 건너가다, 저리로 가다, 또 가지고 가! 빠니까 뭐뭐 해! 여기서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이게 끝이에요, 방향보어. 우리말이랑 똑같다. 근데 이렇게 우리말이랑 똑같은 아이들만 100%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를 나타낼 경우가 있어요. 이제 지금 그거 볼 겁니다. 사실은 이게 바로 진짜 방향보어의 꽃이라고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용법이라고 해서 파생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용법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피할 수 없는 약간 그런 형태의 보어라고 해야 될까나? 조금 힘들지만 왜냐? 우리말에는 없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의미, 우리가 외울 수밖에 없는, 이해가 조금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해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 파생용법, 새로운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초 단계잖아요. 여러분들 딱 반드시 알아야 될 거, 딱 기초 단계에서 필요한 것 정도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정도만 학습하시고 여러분들 레벨이 좀 더 올라갈 때 그때 추가해서 공부해주면 된다는 사실. 그래서 너무 부담감 안 가지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上去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원래는 올라가다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됐죠? 하지만 새로운 의미가 될 땐 어떤 의미가 또 있냐? 뭐뭐 해보니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가를 하고 내 느낌을 이야기를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上去라는 걸 쓸 수 있어요. 어디에? 동사 뒤에다가. 그래서 흔히 같이 쓰이는 동사들이 뭐냐면 보다, 듣다, 뭐 이런 아이들 있죠. 감각이랑 관련된 동사들이랑 많이 쓰여요. 칸 뒤에 써가지고 看上去 하게 되면 보아하니 라는 의미가 됩니다. 보고 올라가다 이게 아니고요. 보아하니 라는 새로운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보아하니 보니까 할 때는 看上去, 들어보니 하게 되면 听上去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이렇게도 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看上去跟以前不一样. 跟 하면 우리 했습니다. 뭐뭐와 以前, 이전, 不一样. 우리 예전에 했었어요. 一样 하게 되면 같다. 비교문 할 때 했었죠. 不一样은 다르다. 그래서 A 跟 B 不一样.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보아하니 예전과 다르네요. 이런 의미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알면 지금은 해롭습니다. 오히려 복잡해서 기억 하나도 안 날 거예요. 딱 필요한 것만 볼게요. 자, 두 번째 갑니다. 下来 원래는 내려오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얘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고정의 느낌이 있습니다. 고정이 뭐냐? 내려오다. 내려와서 딱 그 자리에 고정해 있어. 그래서 고정의 의미.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요? 자, 문장 보겠습니다. 我们先坐下来吃点饭吧. 我们 우리 先 먼저 우선
坐 나왔네요. 동사 下来 앉아서요. 딱 앉아서 고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吃点饭吧. 吃 하면 먹다, 饭 밥이다. 그쵸? 디알은 뭐의 줄임말? 중간에 이가 들어갈 수 있네요. 이 디알 해가지고 조금 약간 위치는 수러디 조금 먹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먼저 앉아가지고 밥 좀 먹읍시다. 그 다음 세 번째 볼게요. 추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추라이가 뭐예요? 나오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연관을 지으면 좀 기억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到现在也没做出来. 到까지 그쵸? 现在 하면 현재, 지금, 지금까지 예, 뭐뭐도 역시나 지금까지도 没 부정이네요. 做出来. 자, 做 하게 되면 하다라는 동사 出来 나오다인데 해내지 못했어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做出来 해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起来가 있어요. 자, 起来 원래는 일어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새로운 의미로 어떤 게 있냐면 어떤 것을 까먹고 있었는데 딱 떠오른 거예요. 잊고 있던 것을 떠올렸을 때 이 칠라이를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칠라이라든지 위에 추라이라든지 뭐 시알라이라든지 사실 다른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그냥 하나씩만 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공부하시다 보면 질문이 많을 수 있어요. 선생님, 칠라이가 여기서는 이렇게 떠올린다라는 게 아니고 뭐 시작하다? 이런 의미로 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의미 많습니다. 아셨죠? 그때 나올 때마다 적용해서 하나씩 추가해서 배우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쓰냐면 시앙칠라이 해가지고 시앙이라는 동사랑 쓰게 됩니다. 자, 시앙은 뭐냐? 우리가 원래 조동사로 배웠죠? 하고 싶어요. 근데 얘가 동사도 될 수 있어요. 생각하다, 그리워하다, 보고 싶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쓰였냐면 생각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로 쓰였어요. 그럼 칠라이가 붙어가지고 생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잊고 있는 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시앙칠라이. 나 생각났어요. 생각이 떠올랐어요. 我想起来了. 이렇게요. 突然想起来买车. 突然하면 갑자기라는 부사고요. 想起来 떠오른 거예요. 买车 하는 것을. 자, 买는 사다, 车 차죠. 갑자기 차 사는 게 떠올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파생용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上去,下来,出来,起来 이렇게 조금 더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상 이거보다 훨씬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방향보어의 파생용법을 잘 쓰는 사람이 중국어를 정말 맛깔나게 잘 한다라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상 기초에서는 이렇게 많은 파생용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보다는 진짜 본연의 의미, 단순 방향보어, 복합 방향보어 요 정도만 잘 쓰시더라도 충분해요. 그냥 이런 것들이 또 있구나. 조금 더 레벨이 올라갔을 때 하나씩 더 배우시면 된다. 자, 그럼 우리 오늘의 5문장 보도록 할까요? 갑니다. 上个星期我去新疆出差了. 자, 上个星期 하면은 샹이면 지난이라는 의미 있어요. 샹의 의미가 굉장히 많죠. 오르다도 있고요. 뭐 수업하다 할 때도 쓰고요. 출근하다 이럴 때도 쓰고요. 그리고 지난이라는 의미도 있다. 그 하면은 양사죠. 싱치 요일. 그래서 지난 요일 해가지고 지난주라는 의미입니다. 我去新疆出差了. 자, 요런 표현을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去 가다. 어딜 가요? 신장이라는 곳. 중국의 지역 이름이네요. 그 다음 추차이 하면 출장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출장하다라는 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못 취하는 동사예요. 그럼 어떻게 쓰느냐? 취, 장소, 추차 이런 형태로 써요. 여러분들 이거는 좀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우리가 여행을 가다 할 때도 이런 형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두 개는 같이 기억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취하고 장소, 여행 하면은 여행하다는 류여라는 동사가 있었죠. 우리가 땡땡을 칠 때는요. 키보드에서 V를 누르면 땡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취, 장소, 류여, 취, 장소, 추차이 하면 어디에 출장 가다. 자, 동사가 2개죠. 그쵸? 연동문을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기억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먼저 뭐 해야 돼요? 가야죠. 출장을 하는 겁니다. 가서 여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기억하면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나는 신장이라는 곳에 출장을 갔습니다. 我给你买来了葡萄
깐, 게 누구누구에게라는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누구누구에게 뭐뭐 해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买来了 뭐예요? 방향보어 사왔어요. 부타오간 목적어 나왔네요. 자, 부타오는 포도, 깐 하면은 말린 거를 우리가 얘기할 때 깐을 붙여요. 말린 포도가 뭐예요? 건포도가 되겠죠? 남방 지역, 동남아 갈 때 많이 사오는 거 있잖아요. 말린 망고, 건망고 어떻게 얘기할까요? 망고는 뭐냐면 망구어, 망구어 깐이라고 하며 건망고 내가 너에게 줄 건포도를 사왔어. 그 다음 가볼까요? 拿回去 尝尝吧. 동사가 뭐예요? 回去가 아니고 앞에 또 뭐예요? 동사 하나 더 붙었다 그쵸? 이럴 때 뭐다? 복합방향보어. 나 하면 들다, 쥐다, 뭐 잡다 동사 回去 뒤에 취를 붙였네요. 가지고 돌아가다, 가지고 가서 尝尝吧. 자, 尝하면 동사로 맛보다입니다. 근데 두 번 썼어요. 자, 우리가 동사가 두 번 쓰였을 때 뭐였죠? 동사의 중첩. 동사의 중첩은 왜 한다? 의미를 좀 더 부드럽게.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물어보면 진짜 50대 50이잖아요. 우리가 형용사의 중첩도 했고 동사의 중첩도 했어요. 물어보면 항상 반대로 얘기하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반반의 확률을 잘 못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의미 강조해요 선생님 이러면 안 된다. 동사는 의미가 약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 해석할 때는 좀 뭐뭐 해보다, 뭐뭐 한번 해보다 이럴 때 형용사의 중첩이 의미가 강해진다. 자, 기억 안 나시면 얼른 갔다 오세요 여러분. 여기서는 맛 좀 보다 가지고 가서 맛 좀 보세요. 我们一起去吃点饭吧. 자, 一起去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함께 가다 그쵸? 吃 먹다, 饭 아까 나온 문장이네요. 밥을. 근데 사이에 지금 dr이 들어갔어요. 앞에 뭐 생략됐다? 숫자 1, 2dr.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수러 뒤에 옵니다. 그리고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여기다가 목적어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약간이라고 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아이가 하나가 더 있죠. 바로 요디알. 일단 요디알 위치는 어떻게 되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얘는 바로 수러 앞에 와가지고 쓸 수가 있다. 의미는 똑같아요. 근데 얘는 쓰이는 상황이 딱 정해져 있죠. 언제? 부정적이고 불만적인 상황에서 이 오디아를 쓸 수가 있다. 이 부정적이고 불만적인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 이 디아를 붙여가지고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딱 깔끔하겠네요. 吃一点饭吧我们一起去吃点饭吧 자, 밥 좀 먹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가서 밥 좀 먹자. 좀 더 해야스럽고 좀 더 자연스럽게 문장이 완성이 됐어요. 물론 없어도 전혀 문제는 안 돼요. 我们一起去吃饭吧 되죠? 우리 같이 가서 밥 먹자. 이거와 우리 같이 가서 밥 좀 먹자 됩니다. 이 정도의 차이라는 거. 마지막 문장. 那我先上去等你你快点上来那하면 그러면 我先 우선, 먼저, 上去 나네요. 방향보어, 그쵸? 취가 동사 뒤에 나왔어요. 上, 올라가다, 올라가서 뭐 한대요? 等你, 기다린다. 동사죠? 너를 기다릴게. 네가 목적어고요. 你快点上来.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예요? 이가 생략이 됐네요. 快一点 줄여가지고 快点이라고 합니다. 快의 의미는 빨리. 근데 快点 하게 되면 빨리 좀 해. 우리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빨리의 민족이죠. 그쵸? 중국 가면 정말 많이 쓰게 돼요. 너무 느려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좀 천천히 만만디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만이라는 게 천천히 느긋느긋하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뭐든지 일사천리로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진짜 많이 써요. 콸 좀 이제 부드럽게 快点吧快点吧太慢了 이렇게 저도 진짜 많이 썼어요. 上来 방향보 나왔습니다. 단순이네요. 하나만 나왔기 때문에 올라와 내가 먼저 올라가서 기다릴게. 너 빨리 올라와라. 자, 같이 따라 읽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上个星期我去新疆出差了我给你买来了葡萄干拿回去尝尝吧我们一起去吃点饭吧
那我先上去等你，你快点儿上来。 네, 여러분들 입에 익으실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자, 외워서 가는 겁니다. 그냥 가기 없기, 반칙하기 없기. 지난주에 나는 신장에 출장을 갔었어. 上个星期我去新疆出差了. 내가 너에게 주려고 건포도를 사왔어. 我给你买来了葡萄干. 가지고 가서 맛 좀 봐봐. 拿回去尝尝吧. 우리 같이 가서 밥 좀 먹자. 我们一起去吃点饭吧. 그럼 내가 먼저 올라가서 너를 기다릴게. 빨리 올라와. 那我先上去等你，你快点上来. 네, 좋습니다. 어떠세요? 잘 되시나요? 안 되시면 계속 돌아가서 반복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방향보어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나에게서 가까워질 때는 어떤 보어? 来, 멀어질 때는 去. 동사가 두 개인 보어는요. 복합 방향보어. 그리고 방향보어는 우리말에 없는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까지 정리 확실하게 해두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아시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바이바이, 쎄찌에.